시시각각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법률에 대한 고민을 사례를 통해서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오늘은 최근에 경기 침체와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부양료 청구 등 재산 다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불효자 소송, 부양료 청구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롭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2층짜리 단독주택을 A씨는 증여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러고 나서 A씨의 아들은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 부모를 전혀 봉양하지 않고 병든 어머니를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물려준 주택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정말 일반인들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슈가 되니까 또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거고 네. 실제로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증여하고 나서 문제가 된 건데 네. 불효자 방지법 이런 법률이 지금 그럼 있는 겁니까?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이. 예. 그러면은 이제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되돌릴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우리가 일단 먼저 정여가 뭔지를 살펴보면 정여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갖다 상대방에게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또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성립하는 건데요. 정여 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않거나 또는 또 정여자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양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정여하고 나서 갑자기 정여자의 재산이 갑자기 막 줄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여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 전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여 계약 자체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민법이 정여 계약이 해제되어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지금 사례에서 보면은 이미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행된 부분은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증여를 해지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두 번째 증여자에 대한 망은 행위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대로 이 도리를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례에 해당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이제 정여를 보면은 우리 민법상에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정여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조건을 붙여서 정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 없는 정여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을 다는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사례와 같은 경우에 부모하고 같은 집에 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양 의무를 다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각서까지 쓰고 만약에 정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조건을 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정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배은 망덕한 행위인데 근데 법률은 아주 냉정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서면이나 구두든 그런 조건을 달았다면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조건을 전혀 달지 않고 줬다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쉽게 돌려받기는 쉽지가 않네요. 근데 증여를 하면서 그런 조건을 자식들에게 각서 써라 이런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지 않죠.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 개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정여받은 자가 망언 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정여하고 나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다시 정여했던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서 정여받은 자가 망언 행위를 하는 경우든지 정여한 자가 생계가 갑자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것도 반환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위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정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이 사례에서는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 네. 사례만 보면요. 이 사례만 네. 보면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게 대법원 판례 사안인데요. 네. 실제 판례에서는 다행히 그 부모님이 좀 예측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아, 네. 예, 한 집에 같이 살고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부양 의무를 지는 걸로 하자라고 각서를 딱 써놓았기 때문에 네. 실제는 주택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한참 이슈가 돼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증여할 때 각서를 꼭 하나씩 쑥스럽지만 그렇게 보통의 경우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죠. 법률적으로 이제 시비를 가리는 사안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항이니까요. 그렇죠. 예.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한 아버지 A씨의 경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딸이 성인이 됐는데 A씨는 성인이 된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예. 이 경우도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일단 그러면 부모와 자식 혹은 뭐 최근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이런 부양료 청구 소송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부양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일단 먼저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부양 의무가 인정됩니다. 네. 우리가 친족이라고 하면은 우리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인데요. 인척 및 배우자입니다. 뭐 혈족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직계 비속 그리고 직계 그리고 반계 우리가 뭐 삼촌 이런 그리고 인척은 주로 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같은 걸 우리가 인척이라고 하죠. 네. 예.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는 같이 살지 않아도 사실은 다 부양 의무가 존재하지만 그 밖에 친족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만 그 부양 의무가 존재합니다. 예. 이는 부양 의무에도 그 순위가 있는데요. 1차적 부양 의무와 2차적 부양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 의무라는 건 부양을 하는 부양 의무자라고 하죠. 부양 의무자가 부양 받는 자와 그 부양 의무자의 그 경제 생활과 상관없이 자기가 사는 그 정도로 부양 받는 자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2차적 부양 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예, 1차적 부양 의무라는 거는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 그리고 부모하고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을 말합니다. 예. 다만 성년인 자녀 중에서도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았거나 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1차적 부양 의무가 인정됩니다. 네. 다만 2차적 부양 의무는 부모와 성년 사이의 상호 간의 부양 의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갖다가 2차적 부양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뭐 법률 조항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1차 조항에 해당이 안 되면 2차적 부양 의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 부양 의무자와 2차적 부양 의무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네. 부양 의무 자체에도 그러면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1차적 부양 의무는 그 부양받을 자의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차적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가 의무자가 자신의 지위에 봤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부양받을 자도 자신의 자력과 근로에 의해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2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네. 예. 개별적인 걸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복잡하니까요. 예, 뭐 그 정도만 그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사례의 경우처럼 어렸을 때 자녀를 방치하고 또 혹은 이제 학대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는데 어른이 돼서 이제 네가 컸으니 부양해라 이런 그 부양 인정이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례를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이 경우에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습적으로도 폭행도 했고요. 또 아이를 갖다가 바깥에 내놓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아이가 15세가 됐을 때
어머니하고 연락이 돼서 그때부터 어머니 집에서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도 보내지 않아가지고 중학교는 검정고시로 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와서 지금 교사로서 생활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가정은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대출금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시부모하고 또 어머니를 갖다가 부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아버지 A가 과거에 전혀 부양도 하지 않았고 네. 학교도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부양료를 다 청구하는 것은 일단은 먼저 성년인 자녀와 그 아버지 사이니까 2차적 부양 의무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딸이 생활하는 게 사실은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령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B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는 과거에 B를 학대했고 그러니까 딸을 학대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네. 부양료 청구는 권리 남용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경우는 이제 또 특별한 경우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무조건 부양 의무를 지는 건 아니고 현재의 경제적 상황들, 기존의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지 이런 것들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네요. 보니까. 네. 예. 자, 마지막 사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재산 1억 원을 남기고 사망한 A씨는 아내와 두 아들이 생존해 있는데요. 큰아들의 기여분이 3천만 원이어서 3천만 원으로 협의가 된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앞서는 이제 증여 관련된 거고요. 네. 상속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큰아들에게 상속분이 아니라 여기는 기여분 3천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여분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네. 자, 일단은 그 상속인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그리고 네. 그 상속 재산을 갖다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한 그 자에게는 그 상속분 외에 또 좀 더 기여한 범위에서 재산을 더 추가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갖다가 우리가 기여분 제도라고 네.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간에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에 따르면 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뭐 기여의 정도 등을 참작해서 정합니다. 과거에는 그 기여분을 갖다가 엄격하게 인정했습니다. 즉 효자 중에 효자, 특별하게 기여한 분에 대해서만 인정됐지만 지금은 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자녀들이 네. 거의 뭐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모시기만 하더라도 기여분을 지금 인정하는 추세인데요. 판례를 좀 보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면서 뭐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는 뭐 40%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 뭐 찾아가서 생활을 계속 돌본 사람에게 50%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료비하고 약값을 부담한 자녀에게 30%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기여분은 한 30%에서 50%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협의해서 3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이죠. 네. 예. 예,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인정이 됐으니까 네, 예. 인정된 걸 감안하고 예. 이제 그러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의 기여분이 인정됐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여분을 빼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상속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총 상속 재산 1억 중에서 원이라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기여분 3천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결국은 7천만 원이 7천, 남습니다. 7천만 원이 남게 되고,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 사이의 상속분은 우리가 1.5대 1이 됩니다. 네. 지금 자녀가 2명이다 보니까 1.5대 1대 1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7천만 원 중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니까 7천만 원 곱하기 전체 상속분은 결국 1.5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3.5분의 1.5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하면 분모와 분자의 2를 곱하면 7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천만 원 곱하기 7분의 3을 하면 결국 3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7분의 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7천만 원 곱하기 7분의 2가 되면 2천만 2천만 원인데 원. 거기에다가 기여분 3천만 3천만 원까지 원, 해서 5천만 원이 네. 될 거고요. 작은 아들은 결국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부모를 잘 부양해야 될 의무, 그에 따른 법률적인 논쟁, 그리고 상속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니까 노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이 머리가 아프겠는데요. 사례가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한 게 있고 사안들을 따져야 돼서 법률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주 대단해 보이네요. 네. 생활법률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